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예요. 오늘 여기 19층에서 보이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 드루킹 터지면서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네이버 자체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네이버 뉴스를 검토하는 그런 제휴위원회가 있어요.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그리고 에어스라고 해서 네이버 자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있어요. 에어스 뉴스 그리고 스포츠 연예 기사에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실제 검색 결과를 좌우하는 학습 데이터와 이런 서비스 절차 등에 대해서 공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뉴스가 서비스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겠죠. 정치적 편향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든지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든지 계속 맞춤형 뉴스가 제공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편향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 지금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발표가 그래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여러 언론사 뉴스를 선택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알고리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올라가야겠죠. 아우! 팔 아파. 그 뉴스 생태계의 그 변화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뉴스 산업 생산이나 유통체계의 변화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뉴스 생산하는 측과 뉴스 유통 산업 사이의 어떤 공생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털 뉴스 서비스와 그 뉴스 크리에이팅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수요가 좀 증가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능화하고 자동화하는 어떤 뉴스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포털 서비스하고 언론과의 경계에 대해서 그게 약간 모호해지면서 그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간의 어떤 개입이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해서 디지털화로 가면서 어뷰징하는 거, 외부에서 그 뉴스 서비스 갖다가 이제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거겠죠. 또 여론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에 대한 의혹이 좀 있어 왔습니다. 뉴스가 좀 편파적으로 배치가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스포츠 뉴스별 조작 청탁 사건 같은 것이 있어서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을 징계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뷰징이란 그 랭킹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댓글 조작 사건이죠.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좀 더 좋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 검토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학계를 대표하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검토위원 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요. 그래서 분야는 이제 알고리즘 검토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 그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과연 그럼 네이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 구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현된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렇게 보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초기에 모여서 이 검토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 가치를 둘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향점을 갖추고서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전반적인 자동화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전산학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 뉴스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 생명주의 전체를 좀 보면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쪽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전문성 가지고 있는 어떤 뉴스 가치, 즉 어떤 사회적 개념이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럼 네이버에서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 구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현된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렇게 보기로 하였습니다. 세 분야 전문가위원들이 학술적하고
또 기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 작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검토를 했는가? 그 부분은 뉴스 관련된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워크숍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직까지 불충분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하는 과정을 몇 번을 거쳤습니다. 위원들이 각자가 더 이상 이제는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저희가 자료를 많이 봤고요. 저희도 위원끼리 모여서 또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 의견을 갖다가 잘 섞어서 보고서에 담게 됐습니다. 검토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하고 에어스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 추천 서비스하고 연예하고 스포츠 기사를 추천해준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어떤 것들이 과연 그 시스템 개발에 포함이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이 돼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자질 혹은 피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피처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보시면은 그 학습 데이터라는 데서 나오고 또 실제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사이즈가 있고요. 또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자 데이터가 모이게 돼 있죠. 그런 그 서비스 데이터가 있고요. 사용자가 또 피드백을 주게 되면 피드백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과연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해서 첫 번째 범위가 데이터 확보 및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리즘 쪽에서는, 생각하시는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일단 실제 어떤 자질이 데이터로부터 추출이 돼서 사용이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질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2번째 그 범위를 잡았고요.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사용자 관리자도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또 관리자들의 그 참여 정도는 적절한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보기로 했고요. 전 과정에 걸쳐서 혹시라도 뭐 개입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전 과정을 또 보는 그런 쪽을 또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부분을 저희가 범위를 잡아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각 그 서비스별로 그 데이터, 자질있는 알고리즘, 서비스 공개, 전 과정에 걸친 절차 이런 것들을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 검색의 데이터 부분입니다. 뉴스 검색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 전반, 구축된 학습 데이터 전체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그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7단계에 걸친 과정은 잘 작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연관성하고 시의성, 그 품질에 기반을 두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학습 및 평가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연관성이나 시의성, 품질을 포괄하는 어떤 종합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구축을 하였고요. 그 자질은 종합 만족도를 기반으로 질의하고 문서 간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자동 추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 뉴스 랭킹 알고리즘은 좀 전문적이지만 보편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그 SBM 랭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도 있겠지만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 알고리즘보다도 어떤 패치를 어떻게 만들 쓰는가 더 중요해서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검색 질의는 크게 이슈 질의하고 인물 질의, 기타 질의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랭킹 모델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외부에서의 어뷰징이 이제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 질의 같은 경우는 그 어뷰징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질들을 동원을 해서 랭킹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지금 3번째로 그 뉴스 서비스의 그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가 이제 공개가 되고 운영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뉴스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으로 자동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개입은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정확도 기반의 종합 만족도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그 학계에 잘 알고 있는 어떤 절차적 합리성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간간히 이제 그 뉴스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는 그 사용자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 등록 부정 삭제한 그런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 뉴스 검색 실시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뷰징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뷰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처나 그런 그 가중치 같은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치성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기사 품질을 낮추는데 그런 어뷰징 점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뷰징 그 자질을 언론사 및 기사 단위로도 부과해서 그 잠재적인 언론사 역차별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뷰징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이 중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정상화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뉴스 검색 전체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의사결정의 이력은 기록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용자의 어떤 피드백을 수집하고 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냥 고정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알고리즘으로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4가지 범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6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열심히 위원회 활동했는데 나름대로 한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포털 뉴스 서비스가 따라야 할 어떤 그 저널리즘적 가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데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관련된 검토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 뉴스 자료 생산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뉴스 품질이나 그 배포 체계에 관한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산자 관점에서의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까는 3가지 서비스 나눠서 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서비스를 종합을 해서 그 4가지 범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확보 및 사용 쪽인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그 평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의 구축 과정하고 평가 데이터 구축 과정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쪽에서는 그 사용자 만족도에 최적화하고 그 정보량 증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연예 뉴스 스포츠 기사 추천 쪽에서는 그 기사 최신성하고 매체 전문성도 고려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쪽에서는 공공성이나 투명성 관점에서는 특히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을 볼 거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검색의 다양성이나 균형성 관점에서 조금 더 다각화하고 알고리즘 다각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방법도 고려를 할 거를 권고합니다. 자질 및 알고리즘 선정인데요. 그 적합성에 기반을 둔 사용자 만족도 최적화로 랭킹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쪽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그런 자질이 추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이 그 목적에 잘 부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처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기술이 진보가 되면서 더 좋은 피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개 및 운영 쪽에서는 일단 사용자 피드백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그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피드백하고 사용자 피드백이 잘 좀 혼합이 돼서 진화하는 시스템이 도움이 되도록 감독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악의적 사용 형태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현재 입장에서는 그 자동화되어 있는 그 관리자의 개입이 그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 관리자의 개입이 완전 차단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댓글이나 그 어뷰징을 막기 위한 노력도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안 쪽에서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공격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건한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서는 좀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팀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거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술적 해결 방안을 좀 더 도입을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서비스의 설계, 구현, 운영, 개선 단계마다 그 네이버의 기술이나 운영 전문가들이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또 공정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자재 추출을 위해서도 어떤 그 가공상에 있어서의 투명성, 또 알고리즘 적용 후 서비스에 따른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잘 그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음을 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각 서비스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전체적으로 걔네들이 연계가 돼서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CIO 같은 거 임명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포괄적인 결론입니다. 뉴스 생태계의 관리와 그 유지라는 그런 공적 책임하고 또 뉴스 서비스 업자로서의 어떤 사업적 가치 추구를 하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양쪽의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정립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검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사적 또 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이버가 그 뉴스 서비스의 자동화라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저희도 위원회 생각은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한 괜찮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걸 자동화하는 거하고 또 인간이 개입해서 편집하는 그런 조합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그 추가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진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위원회인데,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인데요. 소스 코드를 저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스 코드를 검증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한 2년짜리 프로젝트는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과정이고요. 저희가 무슨 뭐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스 코드를 볼 이유도 없고, 저희가 본 거는 이제 의사 코드하고 전체적인 알고리즘 흐름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대부분 좀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에 어떤 그 피처, 자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어떤 자질이 어떻게 구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느냐, 나온 아웃풋이 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입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원칙은 자동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오해와 또 의심을 받았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 편집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시스템이 구축은 되어 있지만, 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또 갖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기사나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에 거기에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뭐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원칙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 체계가 갖춰진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수준이 있게 되면 모든 이력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인간이 개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다 남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임의의 그런 인간 개입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이 외부에 검증되고 공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네이버에서 잠깐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실 그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로고 파일의 형태라든지 어떤 형식의 것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네이버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한 권고까지 하는 것은 저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박태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그 다양한 관점과 그 매체의 전문성 그리고 균형성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요즘에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AI가 어떤 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동일한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기사들이 있을 때 이 가운데 어떤 기사를 메인으로 보내고 또 개인별로 어떤 기사를 추천했는지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은 그런 알고리즘을 보시고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이구나라고 일종의 납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과정을 공개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이버가 어느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 가능한 AI 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 시스템 모든 것이 100% 그 AI 프로그래밍에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의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 기계학습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본 바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사용자한테 대해서 제공된 기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제공이 됐는가 하는 과정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블랙박스 형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정 요청이 있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네이버 측에서도 충분히 거의 답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뭐 공개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결정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실상 구글도 뭐 잘 아시지만은 알고리즘을 거의 매일 바꾼다고 합니다. 그 피처 세트 거의 매일 바꾸고 있고 또 그런 것은 절대로 공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게 공개가 되는 순간에 이제 그 어뷰징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자기네 사이트가 그 검색에 올라올 수 있게끔 가진 방법을 또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보안 쪽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누군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면 그걸 막는 측이 있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그런 알고리즘의 상세한 부분이나 그런 자질에 대한 그 상세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그 기업 비밀하고 기업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범위는 제 생각에는 뭐 기업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매체의 전문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그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피처로서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 특히 이제 매체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 검색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에어스 쪽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스포츠하고 연예 기사를 갖다가 이제 배열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질 중에 하나로 그것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전문 스포츠 예를 들면 스포츠 쪽에 전문 업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자질이 그 자질이 만들어져서 랭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무엇으로 정의되는지 요거가 답변을 안. 다양한 관점에. 예,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사들을 추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관점이 뭘 얘기하는 거죠? 다양성을 이제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게 사실은 뭐 구글도 아마 그런 비슷한 그 지표가 있을 것이고, 또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지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뉴스 가치의 중요한 이제 그 항목 중에 하나로 이제 반영을 하고, 뭐 그거 다양성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다양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의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이것은 사실은 이 부분부터는 사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구글하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경쟁업체와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더 디테일한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측정 그 방법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그 한 가지 저희가 좀 위원회 차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리즘을 검토를 할 때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네이버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최적의, 그다음에 최상의 알고리즘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꾸려진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자동화로 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그 중에 아마 가장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성의 문제일 텐데요. 여러 단계에서 공정성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네거티브한 어프로치를 취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적의 그런 지금 도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양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자동화이지 완벽한 대답의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은 해외 쪽의 사례도 굉장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그 애플이라든지 뉴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와 관련돼서도 사실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이런 국제적인 경쟁력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면, 이미 벌써 네이버가 사실 구글하고는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서, 사실은 최대한의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적 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의 측면도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한 요구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제 위원들은 전부 다 NDA가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자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비밀 유지 약정서를 저희가 다 본 상태에서, 그 서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검토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데이터나 이런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첫 번째 검토위원회 첫 번째로 검토한 게 뉴스 검색 서비스인데, 제가 잘 헷갈리는 건, 이제 뉴스 검색 서비스라는 거는 검색어 창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뉴스가 뜨는 그런 떴을 때 랭킹 순위를 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뉴스 편집,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 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뉴스가 보이는지 맨 위에 이런 순서대로 그걸 검토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생산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단독 기사를 생산했는데 그 언론사 기사가 아니라 그걸 다시 쓴 오리진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다시 쓴 기사들이 상당히 먼저 노출되는 거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언론학자도 예전에 그 양재도 사태 때 그 뉴스타파라든지 셜록이 만든 그런 기사보다
그걸 받아서 쓰는 기사들이 먼저 올라간 거를 캡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창성이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독창성 부분이 평가에서 얼마나 좀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 다양성이나 투명성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답변인데요. 검색 서비스라 그러면은 처음 말씀하신 사용자 질의에 의거해서 검색에 대해서 랭킹을 해서 보여주는 그 서비스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뉴스 연예하고 스포츠 뉴스 쪽에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김 교수님께서 생산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보다는 지금 사실은 뉴스 검색이 지금 10월 10일부터 베타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새로운 서비스로 나가는 데서는 좀 바뀐 서비스가 되지 않나. 구글 같이 처음에는 검색창만 뜨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기사가 있고 그걸 카피해서 쓰는 기사가 있는데 그럼 오리지널 기사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카피한 게 먼저 올라오면 좀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물론 시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 내용 갖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걸 가려내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뉴스 검색을 했을 때 검색창에다가 미세먼지를 친다든지 혹은 무슨 통신 대란 이런 걸 쳤을 때 뉴스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뉴스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제가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로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뉴스들이 누구든지 알 법한 그런 뉴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CNN이라든지 그런 언론사의 뉴스들이 먼저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글이 공개는 하진 않지만 구글의 알고리즘에서는 뉴스 언론사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 것인가, 언론사의 평판이라든지 그동안 활동이라든지 기존의 뉴스 생산한 이런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뉴스 플랫폼 회사로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오는 언론 기사들을 다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배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평판이라고 하는 인식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어서 이런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고유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언론사들의 기사를 먼저 그런 기사들이 배열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센서티브한 문제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행할 그런 알고리즘이 공정성을 분명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논의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이버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뀐 시스템의 결과물들을 보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정성 부분인데요. 사실 세상에 공정성이 100% 만족되는 알고리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건 정의부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거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공정성 침해가 알고리즘상으로 조직적으로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를 이제 본 것이고요. 지금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일단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검토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 유명을 말합니다. 저희 확증 편향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검증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사를 더 추출해서 보여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전혀 다른 논조의 거를 언어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예 스포츠는 지금 매체 전문성도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반 뉴스도 더 절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보에 강한 통신사가 있고 IT나 경제에 강한 언론사가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확증 편향 부분은 이제 에어 서비스 쪽인데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 할 때 과연 다양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대중이 쫓아가는 것만 보게 되니까 이제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포츠나 연예 쪽의 어떤 그 최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서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선형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뉴스의 경우, 그러니까 그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매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론사들마다 또 이해관계가 여기 굉장히 다양한 언론사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사들마다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고요. 사실 그동안에 네이버가 갖고 있었던 특히 그 부분과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한 정책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마다 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공정성의 문제에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바뀐 체제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비중을 뒀다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이 공정성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를 오늘 이제 발표드리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마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인 좀 리뷰가 필요한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뉴스 제휴검토위원회 알고리즘 검토 결과 보고 나왔는데 정말 졸려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수업 듣는 것 같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이버 뉴스 공정성에 지금 큰 위배되는 거 없고 전 이 말이 조금 와닿긴 하네요.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100% 공정한 알고리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다 객관성과 다양성 등을 검증했다 하는데 그 수치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양성의 수치. 근데 그런 거를 또 알자니 그거는 기업 비밀인 것이고 왜냐면 그걸 공개하는 순간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쟁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경쟁사들이 그걸 볼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걸 공개하면 그런 어뷰징하고 악용하는 업체들이 그걸 진짜 그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가 뭔가 저걸 듣는데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공정성과 다양성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검토나 모니터가 필요하다. 이거 외에는 뭔가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또 기업의 영업 비밀, 또 악용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기사를 잘 써야 될 텐데 너무 졸렸어. 네. 신뢰 받을 수 있는 기자
기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포털의 위치로서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 시민들도 정말 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여러분도 감시하고 뉴스 플랫폼의 역할을 잘 해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